무의식은 답을 알고 있다. 저번 주에 이어서 2부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잠들어 있던 우리의 무의식을 깨워서 그동안 의식으로는 찾지 못했던 인생의 여러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을 수도 있고 할 수 없다고 믿을 수도 있다. 그 어느 쪽을 믿든 당신이 옳다. 즉 무의식은 내가 믿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을,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상관없이 진짜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들려면 의식과 무의식의 적절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은 의식과 무의식이 온갖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의식의 개입 없이도 자동적으로 작동하며 고도의 몰입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하기. 무의식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책에서는 무의식을 개념화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무의식을 애완동물처럼 나와 분리된 어떤 존재로 상상한다면 이처럼 간접적인 통제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2. 관찰하기. 관찰하기의 목적은 나의 무의식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최고의 만족감을 느끼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가 진정 되고 싶어하는 것을 알아내는 첫걸음이기 때문이죠. 시작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자신에 대한 선입견을 모두 내려놓는 겁니다. 선입견은 눈에 색안경을 끼게 만들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과 나를 관찰하는 꾸준함,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3. 느껴보기. 관찰하기가 자신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이라면 느껴보기는 실제로 무의식과 접촉해보는 단계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번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작은 발걸음 하나, 미세한 손 동작,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조용히 마음에서 올라오는 느낌, 이 하나하나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보는 거죠. 지금까지 무심결에 행해왔던 그 많은 동작들의 단계가 구분되며 그 놀라운 조화로움에 경이로운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익숙해지면 좀 더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마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내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 다양한 환경에서 느껴지는 평소의 무의식과는 다른 특이한 감정들을 느끼며 그것과 비교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무의식이 자신의 진짜 바람을 반영하여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즉 평소에 느끼는 무의식, 내가 평소에 어떤 내 익숙한 공간이나 해왔던 행동들에서 느끼는 무의식과 다른 내가 느껴보지 못하는 공간들이나 다른 공간들, 어떤 상황들에 처했을 때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특이한 감정들을 가지고 이것과 비교를 한다면 내가 진짜 어떤 바람을 가지고 사는지 알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4. 지시하기. 무의식은 1차원적이어서 단어를 이해할 때 반어법이나 비유법 등을 생각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지시해야 합니다. 지시를 내릴 때는 그 내용이 긍정적이어야 하고 미래에 내가 바라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 성취감에 진심으로 기뻐한다면 무의식은 이제 이를 실제 감정이라 느껴서 이러한 감정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은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뇌의 특성을 이해하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되죠. 5번 시도하기, 6번 조율하기. 무의식은 기본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무조건 피하는 쪽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적인 불편함을 이겨내야만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정신적인 에너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면 몸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운동도 과하게 하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게 만들죠. 과유불급이라는 말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넘치는 것이 부족한 것만 못한 것은 살면서 많이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그래서 꾸준히 나를 지켜보면서 내면의 부정성을 외부의 자극에 적절히 대응하며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7. 몰입하기. 몰입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무의식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에 상응하는 깊은 집중의 단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현재를 즐기는 것이고 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현실에 대한 불만 등은 잠시 접어두고 당신의 무의식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의식에게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다들 부자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구체적이고 편안한 상상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방해되지 않을 공간에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몸을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생생하게 당신이 부자가 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엔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지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가 된 상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물건들을 사용하며 내가 어떤 생활을 누리고 있을지 세세하게 떠올려 보고 그 순간의 느낌을 온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이 무의식이 착각할 만큼 구체적으로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하면 정말 짜릿해질 만큼 생생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 상황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입던 옷을 걸친 것처럼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어색하다고 느끼면 무의식도 알아채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인데 바로 현재의 삶에서도 그런 부유함을 수시로 체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면 현재의 삶에서도 매 순간 그런 부유함을 발견하고 느끼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쉽게 놓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유한 느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느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해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이 부유한 느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생각의 차이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라는 걸 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급을 받거나 받은 월급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산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월급을 받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 통장을 스쳐가네. 이 시키는 일의 양을 보면 진짜 난 1000만원 정도 받아야 하는데 월급은 왜 맨날 이렇게 쥐꼬린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받은 월급을 가지고 마트를 가서 딸기 같은 거 사겠죠. 딸기나 뭐 내가 먹을 음식들. 예를 들어서 딸기를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여러 딸기 중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싸게 반값 하는 딸기와 유기농 황토밭에서 키운 그것보다 2.5배나 더 비싼 딸기를 보고 우리는 또 생각을 하겠죠. 아,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진짜 살 수 있는 게 없네 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딸기를 사면서도 없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정말 우울한 감정이 생길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딸기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우울한 감정하고 없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딸기를 살 돈이 있어. 내가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네. 정말 이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참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월급을 받지 못한 일을 엄청 하면서도 월급을 받지 못하는 직장도 있는데 난 월급도 잘 주는 직장에서 다니고 있어. 이런 식으로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있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정말 이 한 끝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해빙이라는 책을 접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무의식에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나답게 사는 것, 이것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목 저항. 내 인생에 있지도 존재하지도 않았던 책이라는 선물을 받고 나서 나는 굉장히 큰 사람이 된 줄 알았다. 그리고 부정의 감정을 느낄 때마다 부정은 잘못된 감정이라는 믿음이 내면에서 점점 커져갔다. 그것을 오늘 알아차리게 됐고 나는 또 나를 과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게 무엇 때문에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지 알지 못했었다. 그 감정은 저항이었다. 나는 내 모든 감정에 저항하려고 했다. 그동안 내려놓음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음에도 알아채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역시 나를 아는 것. 인생은 순간순간의 깨달음의 연속이고 이 깨달음이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이 작은 일들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이상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언젠가는 내려놓음이 아닌 받아들임의 단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젠 저항이 아닌 바라보기를 하며 오늘도 나는 나를 알아간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여러분 모두들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